여러분 자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뭐가 더 많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어떨까요? 난 여러분 사람 잘 모르니까 안 좋아하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 그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고 싶으세요? 자기를 좋아하고 싶지 않으세요? 싫어한다는 말까지는 아니고요. 자기를 싫어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자기를 좋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자기를 좋아하고 싶잖아요. 자기를 좋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있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바른 일, 참된 일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참되다 믿고 있는 것, 가치 있다 믿고 있는 것, 의미 있다 믿고 있는 것, 바르다 믿고 있는 걸 행하면요, 그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 신심이라고 부르죠.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자기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단지 짐작해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내가 별로 날 안 좋아한다, 내가 별로 나를 안 좋아한다고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된다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다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가치 있을까요? 남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물론 여러분이 삶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가치를 느낀 일이 있어요.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느끼고 보람 느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인가 하면 대충 보면 대부분 다 욕심의 만족을 통해서, 아닌가요? 내가 느끼긴 그래요. 예를 든다면 뭘 통해 성취하는 것, 내 아들이 잘 되는 것, 내 딸이 잘 되는 것, 남편이 성진하는 것, 이런 것에서 기쁘다, 즐겁다,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 마음에 힘이 있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욕심의 만족에서 삶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때 그렇게 욕심이 만족될 때 설령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 생각하고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 뒤쪽에 아주 큰 함정을 스스로 파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주 큰 함정을 파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강한 욕심을 갖고 있는 대상, 근데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바랬던 게 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는 더 크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욕심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 그게 좋은 마음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힘있다, 만족한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의 만족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길에는 뒤에 끊임없이 큰 함정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길을 가죠. 만약 그렇게 욕심의 만족을 통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 빼버리고 여러분 삶에서 스스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스스로에게 가치를 느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봉사 좋아요. 한 번 할 때 좋죠. 한 번 할 때 아주 큰 가치를 느낍니다. 두 번 할 때 그 가치가 좀 줄어들고 세 번 할 때 좀 더 줄고 한 10번쯤 넘어가면 의무가 되고 싫은 마음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이게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남 도와주는 것 한 번 할 때 좋아요. 뭐 집에 만약 환자가 있다면 환자 도와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남 도와주는 거죠. 환자 계속 도와주면서 계속 좋은 마음 드는 것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 삶에 스스로 좋아하기 위해서 뭘 하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아침에, 이건 우리 수행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불교 신자라면 아침에 108배 하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108배 하면 하란 말 아닙니다.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108배 하는 게 의미 있다고 믿고 108배 하면은 자기를 좋아해요. 왜? 108배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걸 하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내용 가운데서 스스로 가치 있다, 보람되다, 의미 있다고 스스로 부를 만한 일이 뭐가 있죠? 일상적인 삶에서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어,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누구랑 통화하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시장 가고, 뭐 있죠? 일하고, TV 보고, 일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보람되다, 내가 좋다 라고 할 만한 행동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믿는 행동들과 실천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참되다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마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죠. 그럼 어떤 행동들이 있는가? 아까 말했던 108배. 누구에 따라서는 108배도 가능합니다. 누구에 따라서는 천수경 아침에 한 번 읽는 것, 내지는 삼독하는 것, 이것도 가능해요. 누구에 따라서는 금강경 독송하는 것, 이것도 가능해요.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가는 것, 우린 여기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가는 것, 이게 가치 있다라고 다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이 실천들을 꼭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치 있는 행위, 우리에게는 수행이죠. 수행을 스스로 해나갈 때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자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수행 빼버리고 아까 우리가 욕심의 에너지로 욕심을 만족시켜가는 삶,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냈으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삶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수행하는 게 의미 있어요.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찾아가요. 내가 나를 이해가요. 내가 스스로 뭔지 알아가요. 이렇게 다음에 느끼고 소리 있으면 듣고 생각할 것 있으면 생각하는 것, 이게 나 자신이죠. 내 삶이에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것이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곧 나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안다는 것,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았다. 나는 나를 이렇게 이해한다.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해하기 위한 실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린 여기서 가치를 느껴요. 바른 실천을 하고 있는 자기, 그런 실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건 바르다, 이건 의미 있다, 이건 가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보람되다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좋아합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나랑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참되고 가장 옳고 가장 바람직한 것, 그건 아마도 수행일 겁니다. 그 이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 정말 수행적 실천을 하고 있다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참됨과 자기의 바람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 5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 상태가 어떨 때는 대상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 비중이 수시로 변해 갔습니다. 또 어떨 때는 완전히 수행을 잊어버리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한 번씩은 마음을 현재 두려고 노력했고 나의 현재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수행적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알아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연이치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가 수없이 바뀌고 있지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은 바로 수행의 상태가 됩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시간이 좀 재밌어요. 시간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어떨 때는 하루가 굉장히 짧고 어떨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하루가 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보통 내가 안 했던 걸 하는 날, 내가 가본 적이 없던 걸 갔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새로운 자극이 계속 주어진 것, 마음에 새로운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음에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원래 평소 하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하루 금방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와 비교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하루는 짧아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하루는 짧아져요. 왜? 삶이 점점 단순해지거든요. 어릴 때는 동네 친구랑 뛰어놀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생기고 하루는 이 친구랑 싸우고 하루는 저 친구랑 싸우고 사건이 끊임이 없죠.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만약 인생을 길게 살고 싶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데 다니면 아마 인생을 아주 길게 살 겁니다. 자기 느낌상. 근데 수행자님이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처하면서 마음 상태도 다양하게 여러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떻다 이게 사실 안 중요해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거죠. 우리 마음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수행하니까 마음이 좋아야 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내 밖에 있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화가 나면 화가 있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알면 돼요. 정말 아는 것이 바르게 되기 위한, 좋게 변하기 위한 그 입구죠. 아는 것이 그 입구예요. 안다면 모든 게 좋아요. 사실은 안다면 모든 게 좋아요. 수행적 입장에서는 생긴 것, 발생한 것, 이건 안 중요해요. 발생한 것은, 생긴 것은 조건 따라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생길만 해서 생겼다, 이런 시각에서 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행자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상태는 사실 그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마음은 조건 따라서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방향과 바르지 않은 것의 경계선은 안다는 것과 알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안다면 모든 게 좋아요. 우리가 수행에 나름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른 쪽으로 그 전체를 이끌어갈 거예요. 모른다면 그냥 번뇌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든 내게 내 삶에서 어떠한 괴로움이 생기든 얼마나 비참한 내 마음의 상태이든 안다면 바르게 변할 수 있어요. 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모른다면 희망이 없어요. 모른다면 끌려가는 거죠. 모른다면 그냥 없다라고 흘러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성이 없죠. 근데 안다면 바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러했고 저러했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때 그 마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때 그 마음을 그렇게 아셨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갔을 겁니다. 아는 게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일어나는 것, 좋은 것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어찌 되었든 알려하십시오.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항상 일어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뭘 하겠구나라고 마음이 들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3분, 4분 정도 하는 체조가 있고 체조를 하고 나서는 자주 일어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물론 내가 경험적으로 그때 일어나서 내 할 것을 하는 것이 옳다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일어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몸이 아프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먹고 살았지만 이렇게 내가 먹을 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욕이 없었는데 내 입맛을 돋구는 것은 내가 이전에 60년, 70년 전에 먹었을 법한 아주 어릴 때 먹었던 것, 그러니까 살쭉이라든지 아니면 종갓집이었던 집에서 지냈던 제사 때 만들었던 제사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에 대해서 입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것을 먹었던 기억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의 경험들 그리고 많이 먹어왔던 것 그런 음식들과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만들어졌다. 지금 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나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나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뿌듯해지고 약간 환희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 스스로가 자기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한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또 경험했던 것들, 먹은 게 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가 느껴진다? 감동스럽다? 이렇게 해서 현재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많이 편찮으셔서 수행자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큰 의미가 느껴지고 큰 가치가 느껴져서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수행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개별적인 인격과 개별적 개성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있어. 물론 우리 다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전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를 이룬 요소들, 나를 이루었던 과거의 경험들, 내가 과거에 먹었던 것, 그렇게 수없이 과거의 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지금의 어떤 개별적인 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존재가 있구나라고 내 존재를 재발견한다 그럴까요? 내 존재를 확인한다 그럴까요? 그런 확인과 재발견에서 수행자님께서 감동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행적 입장은 어떤가? 수행적 입장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냉정하고 재미없죠. 수행적 입장은 오직 과거 어떻든 미래가 어떻든 나는 지금 산다. 난 지금 있을 뿐이야. 내 삶의 내용은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맛보는 거야. 내 삶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현재의 내 삶을 알아가고 이해가는 것, 그게 나를 이해하는 거야. 이게 수행적으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이제 수행자님이 자기에게 감동스럽게 봤던 것, 그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수많은 의미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느끼는 내 존재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 집어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과거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쌓여왔던 그런 의미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보살핌, 어릴 때 먹었던 미음들, 누가 줬던 선물들, 그때 느낀 따뜻함들, 이런 수없이 느꼈던 삶에서 경험과 그 가치와 그 마음의 느낌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내 스스로 나를 인식하니까 나의 현재가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보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그래서 수행자님 느꼈던 그런, 전 감상이라고 표현하겠는데, 그런 자기에 대한 감상과 수행자 입장은 약간 궤를 달리하는데, 수행이 맞고 수행자님이 느꼈던 게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마음을 두고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없이 지금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과거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수행자님 말씀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원인들이 채워져, 과거의 원인 결과가 이어져 오면서 현재 내 존재가 있겠죠. 눈이라는 물질, 귀라는 물질, 몸이라는 물질,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런 과거를 원인으로 지금 생겨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는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 했을 거라고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사실 관념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왔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게 과거에 알아지지 않는 것이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어. 지금 괴로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야?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야? 아니면 그 생활 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 생활 하니까 괴로운 거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수행자님이 그때 나의 현재에 대해서 벅참을 느꼈어요. 나의 현재에 대한 벅참을 느꼈는데 그 벅참이 정말 과거에 1살 때 먹었던 미움, 5살 때 오빠가 있다면 오빠한테 받았던 선물, 그때 느꼈던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벅찬가? 아니면 지금 수행자님이 생각하죠. 내가 1살 때 미움 먹었어? 5살 때 오빠한테 선물 받았어? 10살 때 엄마가 안아줬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있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벅찬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벅참이 생겼어요. 벅참이라는 게 아마 그때는 기쁨이겠죠. 이건 일종의 기쁜 마음이에요. 이 벅참의 원인이 뭔가? 이 벅참의 원인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벅참의 원인은 내가 1살 때 먹은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벅참의 원인은 내가 내 과거를 바라보면서 했던 내 생각 때문에 이 벅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벅참의 원인, 현재 내게 생긴 그런 것들의 원인들은 다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원인으로 생겼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왜 이 마음이 생겼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게 대다수죠, 사실요. 원인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수행자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서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때 아주 벅찼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우리가 더 좋아요라고 말이 되니까 우리가 더 좋아요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수행자님이 그때
어쩌면 약간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어쩌면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벅차지고 그런 마음을 느꼈죠. 근데 이런 마음을 내일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년 뒤에도 이런 마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수행해 나가면서 결국 느끼는 건 그것과 약간 유사한 마음을 느껴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보람, 내 삶에 대한 확신, 내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함, 나에 대한 사랑, 내 옳다는 내적 확신들, 나에 대한 믿음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뭘 통해 생겨나는가?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느낌을 이해하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소리를 이해하고, 생각 있으면 생각 알고,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현재 삶이 뭔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고, 자유로워지고, 바른 게 분명해지고, 바른 걸 실천하고, 바르게 실천한 나를 보면서 바르다고 스스로 알고, 그런 스스로 알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게 우리 수행에서 아주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아주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마음 상태죠. 근데 이런 마음 상태는 내일 가능할까요? 1년 뒤에 가능할까요? 10년 뒤에 가능할까요? 예, 이건 가능해요. 예, 이건 가능해요. 왜 이게 가능한가? 이런 마음이 생겼던 원인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이기 때문에요. 법을 대상으로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법은 내일 또 똑같아요. 느낌, 소리, 생각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마음 상태죠. 내가 나에 대해서 보람 느끼는, 가치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관념적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 생기면 다음을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수행을 통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보람 이건 다음을 보장해요. 왜? 안 변하는 것에 의지해서 생긴 마음이거든요. 법에 의지해 생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일어나지 않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수긍한다면 더 쉬어야죠. 그리고 그때 바르게 판단했는가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는가는 더 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을 때 마음이 깔끔하면 정말 바르게 판단한 것이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찝찝하면 그건 욕심에 진 거죠. 욕심이 유혹한 말에 진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날까 말까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게 옳아,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판단이야 라고 스스로 알면서 계속 누워 계신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일어나는 게 옳아, 바람직해 라고 스스로 아신다면 일어나는 걸 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마음이 안 좋아져요. 내가 옳다는 걸 해야 됩니다. 옳다가 마음이 판단하는 걸 해야 돼요. 그때는 노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든 사실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수행자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시고 기본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하신다 하셨고 스트레칭이 끝나고 난 뒤에 뭐 누워있을 수 있죠. 근데 누워있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수행하시는 걸 해보세요. 누워서 수행하신다면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별로 안 생길 거예요. 지금은 수행자님께서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에 한번 익숙해 보십시오. 정재우 회장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항상 그랬겠어요. 우리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제가 수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해요. 항상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험은 그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정 회장님도 마음이 아주 힘있고 에너지 넘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항상 그렇게 마음이 에너지 넘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은 중생이죠. 중생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마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력이 필요한 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마음에 그렇게 항상 에너지가 있기를 이걸 바랄 수 없어요. 바래도 되지도 않고요. 수행력이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이 어떻든 그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님이 해야 되는 건 이거죠. 마음이 언제나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기를 해서 바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든 그때 마음을 알겠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 상태를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고 힘 있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알려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앞전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번 휴일 동안 며칠간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많은 부분 수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먹을 과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씻고 깎으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모두 다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내게 두면서 그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손주와 사위는 스키를 타러 가고 딸은 쉰다고 하고 나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좌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식구들이 다 자고 난 뒤에도 내게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야간 경영을 또 나가서 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많은 시간을 식구들과 함께 보냈는데 식구들과 함께 보낼 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대상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영을 많이 놓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내 자신에게로 돌이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자기에게 돌이키면 다시 수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이 나갔다가 또 마음을 돌이키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을 때 오늘 하루의 수행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은 많은 알아차림들을 놓쳤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좌선을 하고 했던 대로 기행을 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3일째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 대한 관심, 알아차림의 이어짐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고 마음의 관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확 깨어났습니다. 확 깨어나면서 아주 진지한 수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되니까 밥을 먹을 때도 딸과 함께 산책을 할 때도 마음이 내게 있으면서 할 걸 하고 말할 걸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나와서 수행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의 환경이 얼마나 수행에 도움되는 유리한 환경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문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더불어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문이 수행하는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행자님이 수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들은 첫 인상은 수행을 좋아서 하는구나. 수행을 좋아서 하는구나. 솔직히 수행을 좋아서 하지 않으면은 번뇌가 많은 변명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미얀마에서 쇼면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하다가
누구랑 같이 뭐 한 일주일짜리 여행을 간다. 일주일짜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가서 수영 안 하죠. 여행 가서 수영할 마음이 안 들죠. 그게 반증하는 게 뭔가? 그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쇼민에서 한 수행이 쇼민에서 수행할 때의 수행이 약간 외압에 의해서 분위기에 밀려서 남 시선 신경 쓰면서 인터뷰 잘하기 위해서 이런 외적 원인에 상당 부분을 의지해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완전히 내 혼자 됐을 때 아무런 내 수행을 압박하는 그런 외적 요인들이 없어졌을 때 내 안에서 존재하는 내 안의 에너지만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때 아마 여행 가서도 수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행하면서 여행 간 적은 없는데 이게 보통의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케이스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집에 있을 나름만 철저하셔서 일어나서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법문 듣고 교행하고 좌선하고 적당한 시간에 아침 드시고 이렇게 어떤 루틴화된 수행의 스케줄을 따르시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시고 그런 에너지가 일종의 자기 통제 내지는 이것은 예지만 그 수행 일지 잘 쓰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예입니다. 인터뷰할 만한 그런 내용도 생기기 위해서 이런 원인 하에서 그렇게 수행했다면은 가족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가족과 함께 여행 갔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까지 와서 수행을 해야 돼. 2박 3일 정도는 수행 안 해도 돼. 이런 변명을 마음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인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미 그 변명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변명의 말을 따라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의 경우 이런 경우는 2박 3일 동안 수행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가족과 여행 간 그 시간 동안에도 수행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말하는 게 뭔가 수행자님께서 집에서 수행할 때도 그런 외적인 자극 내지는 외적인 압박 아니면 나에 대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철저함 그런 정해놓은 것, 외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닌 수행자님의 내적인 좋았어. 수행하는 게 좋았어. 스스로 수행을 즐겨서 수행을 한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은 당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가장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은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서도 계속 기본적인 수행적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 복잡한 환경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물론 수행에 능숙하시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주변 환경이 복잡하다. 그러면 수행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수행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수행한다고 느껴져요. 평소에 내가 내 수행을 체크했던 약간 정교하게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정교하게 내 수행을 체크했던 그런 스타일로 수행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내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상황이 복잡할 때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뭔가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다면 충분히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난 느끼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면 수행에 대한 내 마음도 단순해지고요. 바깥에서 전개되고 있는 삶의 복잡한 상황과도 아주 조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바깥 상황에 대해서 그 반응의 순발력이 떨어진다면 좀 억지스럽다면 그건 사실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세상과도 아주 조화롭습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단순해질 때 세상과 조화로울 수 있어요.
수행해서 내가 애쓰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죠. 우리가 수행해서 이상적인 수행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해요.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수행할 게 보여주고 계시죠.